저는 가장 되고 싶은 것은 기업인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회사 스타트업을 이끄는 CEO가 되고 싶고요. 제가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こんにちは、チャンネルズの小池雅恵です。今日はですね、四世大学の四世ブロックチェーンラボというブロックチェーン学生団体の代表のヒョンジュさんに来てもらってます。お話を伺いたいと思います。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정보를 분산 원장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폐라던가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분산 원장에 저장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매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은 국가와 대기업 같은 그런 거대 규모의 집단이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용을 했던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개개인이 정보를 자신이 쓰고 싶을 때 혹은 주고 싶은 곳에만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워드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런 대기업에 많이 갔던 그런 리워드도 개인한테 많이 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구현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랩 같은 경우에는 한국 최초의 학생주도 블록체인 소사이어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경에 YBL이란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연세대학교 내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집단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학교와 같이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외부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 세션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학금 관련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기존에 너무 큰 스펙트럼으로 예를 들어서 전액 장학금, 반 장학금 이런 식으로 큰 뭉텅뭉텅으로 줬던 장학금을 이제 마이크로 스콜러십이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조금 학생들에게 소액의 장학금도 학교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거를 또 이제 블록체인과 같이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장학금을 코인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학생들은 그 코인으로 학식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회의 차이점, 다른 학회와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존 학회에는 연구가 좀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학회는 이제 창업을 이제 위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YBL이라는 어떠한 기초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만들고 배출을 하는 것이 저희 YBL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가격 변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가격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이고,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블록체인은 이제 코인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적인 관점에서 많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블록체인 만약에 그 투자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봤을 때는 1월 당시에는 대략 500만 명 정도의 한국 사람들이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혹은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쓰는 상점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는 없고요. 이제 강남에 카페가 디센트레라는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는 이제 현금으로도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암호화폐로 어떠한 물품들 구매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데이비드 차움입니다. 데이비드 차움은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블록체인이 사실 비트코인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1980년대에 있었던 그런 사이퍼펑크의 이념으로부터 나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퍼펑크는 이제 암호학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자라는 그런 이념을 가진 집단 혹은 이념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이퍼펑크를 이끌었던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데이비드 차움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방문을 했었긴 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분을 못 봤었고, 기회가 되면은 그분이 가장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퍼펑크의 근본적인 이념을 조금 물어보고 여러 가지 암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블록체인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검열 저항성인 것 같습니다. 검열 저항성이 어떻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많다 보니까 거의 사실상 거의 모든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 그런 검열 저항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검열들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전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이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에 녹여들어가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될 것임을 의미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를 이용을 할 때 카드를 찍으면서 그것이 RFID 기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듯이 블록체인 기술도 정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 기술에 대한 이해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스타트업이 나올 것이고,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되고 싶은 것은 기업인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회사 스타트업을 이끄는 CEO가 되고 싶고요. 제가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특히나 검열 저항성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그 장학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른 나라에게 알려주는 그런 미디어 스타트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BBR이라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리뷰라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하는 그러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YBL이라는 학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이제 따로 특허, 블록체인 관련 알고리즘 특허도 내고 있고요. 그 특허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미덕, 그다음에 강연회를 전전하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직접 해보는 것만큼 훌륭한 교과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책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처음에 읽었던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과 블록체인의 충격이라는 책은 입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런 책들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책들이 블록체인 관련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서점에서 그런 책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블록체인의 충격이라는 책입니다. 2015년에 나와서 조금 아웃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입문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책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부딪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 가서 인턴으로 근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개발해본다던가 직접 해보는 것만큼 공부가 잘 되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직접 많이 부딪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제화가 잘 돼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이해도가 낮고 법제화도 되게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ICO를 통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되게 조심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피해자가 생기면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을 때 피해자도 덜 발생하고 그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ヨンジさん、本日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ま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